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계 총수와 경제계 고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방문에 동행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당부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되었다며 재계가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게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외교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발송자 불명의 택배. 엑스레이 검색에서 폭발물이 발견됩니다. 통합상실 별관 화물 근무자 김태리입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확인되어 상황 보고 드립니다. 청사관리소 직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안전통제선을 설치합니다. 폭발에 대비해 방폭담요를 활용하는 등 초동 조치에 나섭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폭발물 택배가 배송된 상황을 가정한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훈련에는 청사관리소뿐 아니라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소방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출동, 폭발물을 탐지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56사단 폭발물 처리반은 처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폭발물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무장한 장병들이 인천항 터미널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어 적에게 납치된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냅니다. 해군이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의 일환으로 항만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을 대상으로 해상, 지상,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상황에 대비해 해군을 비롯해 민간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육군, 수도군단, 관내 경찰과 소방서 등에서도 참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적의 침투를 가정해 항만 경비정과 고속 단정이 투입됐고 해상 차단선을 구축하기 위해 육군 전력과 합동작전으로 적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가 납포되고 크루즈 터미널 내부 인질극 발생 상황도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상공에서는 적의 무인기 자폭 공격이 이어졌으며 군은 오염지역 제독을, 소방 전력들은 자폭에 따른 인근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물 테러에 대비해 민간군 통합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수도권 서측 해역의 심장인 인천항을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 사령부를 찾아 UFS 연습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대전에서 군사정보지원작전은 승리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한미 간 소통으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 결과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증가한 겁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1,832조 6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23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 기타 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조 9천억 원 증가한 1,148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5조 5천억 원 줄었던 기타 대출 역시 2분기에는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 공여액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8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 4분기 중 14조 9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 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19조 3천억 원 증가하며 전분기보다 확대됐습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역시 3조 원 증가했고 기타 금융기관도 9천억 원 증가 전환했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인 판매 신용도 신용카드 이용 규모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분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96조 9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4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계부채 흐름과 금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신용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를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을 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청도군 화양읍 30리 청도 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입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일부는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대부분은 구조물 안전점검업체 소속이고 일부는 코레일 직원입니다. 이들은 경부선 남성현역 청도역 구간의 비탈면 비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 구간은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교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무너져 내린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 6개월에 걸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거더의 하중을 바치는 전도 방지 시설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붕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더를 설치한 후 안정화 단계에 이른 뒤 스크류잭을 해체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제거한 겁니다. 안전인증 기준을 어기고 거더를 운반 설치하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용된 런처의 경우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측 후방 보조 지지대에 들뜸이 발생하였고 런처 메인 거더에 비틀림이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한 수평력으로 부재가 전도되었습니다. 또 런처 작업과 관련해 법령을 어기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시공사와 발주청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 남은 다른 구조물들에서도 교각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을 비롯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기준 미달, 또 기준 이상으로 거더가 좌우로 휘는 횡만곡 형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교량공사 표준 시방서를 개정해 전도 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비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때는 안전인증기준 준수와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청과 감리, 시공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 2일 여주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밭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당시 여주의 기온은 32.9도, 체감 온도는 33.4도로 측정됐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상청이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농업환경, 휴양림 등 14개 지점에서 실시 중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달 농업환경 중 폭염의 강도는 밭, 과수원, 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 기온이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는 0.4도, 논보다는 0.9도 높았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주변 밭보다도 평균 3.9도 높았는데 한낮 더운 시간대엔 무려 11.5도나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도 기온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있는 50cm 높이에서는 서 있을 때보다 일최고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았습니다. 반면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그늘로 조사됐습니다. 그늘에서 정자에서도 관측을 했었는데 기온이 높은 오후에 평균 기온이 평균적으로 그늘에서는 0.8도였고 최대 3도까지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온열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높이 서진 계곡이나 휴양림은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게 관측된 한편 해수욕장의 경우 오히려 평균 기온이 0.2에서 0.3도가량 더 높았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걸쭉한 녹색 알갱이로 뒤덮인 물결.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입니다.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녹조 관리 방안을 개선합니다. 19일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제를 이달 말부터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경보제는 전국 하천 상수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떠 분석하고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경보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는 그간 상류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즉 채수 위치가 수돗물 원수 취수구에서 2에서 4km가량 떨어져 있던 건데 이를 50m 이내로 옮깁니다. 또 채수 뒤 분석을 거쳐 경보를 내리기까지 기존에는 평균 3.5일이 걸렸습니다. 분석 체계를 개선해 앞으로는 발령일을 최소한 날로 앞당깁니다. 이번 개편은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채수일과 경보 발령까지의 시차를 줄여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안을 녹조가 극심한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부터 우선 적용을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체 강으로 최대한 빨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녹조 분석 결과는 물환경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류경보 발령 시 조류 독소 기준을 추가하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채권 추심 회사의 위임직 채권 추심인 A씨.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 없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 동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 회사, 대부 중개 사이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서요. 불법 채권 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 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채무자 보호 장치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뒤 가족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하지만 이를 생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됩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에서 1차 출시 후 다른 보험사들로 순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가입 기준을 만 5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직후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미리 일부를 당겨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제도 시행 전 과거 가입한 계약도 특약을 일괄 부과해 연금 전환을 적용합니다. 출시 초기에는 연 1회 지급형만 제공되지만 내년 초 월 지급형 상품도 도입됩니다. 또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도가 안정되면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1차 출시 5개 보험사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16,175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천여 건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금품 수수가 6,500여 건,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500여 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4,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1,200여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자 대상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통해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 이 가운데 95%에 가까운 2,504명이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재를 받은 위반 행위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024년에는 위반 행위자가 446명에 이르면서 연도별 최다 제재 인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처분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68%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과금과 형사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13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자연을 형상화한 AI 영상 아래로 전통 공예품이 줄맞춰 서 있습니다. 각각의 공예품 앞에서 재생되는 흑백 영상에는 국가무형유산 장인들의 손길이 담겼습니다. 도자기부터 나전 칠기함까지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예품은 거울 속에서 무한히 반사돼 미래의 저편에 닿을 듯 펼쳐집니다. 디지털과 실물 유산이 교차하는 공간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화면의 그런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화면과 국가유산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콘텐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디지털 콘텐츠로 부활한 국가유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유산부터 무형유산까지 국가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몰입형 체험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공간의 네 면과 천장과 바닥까지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에 빠져드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3D 영상으로 숨결을 불어넣은 조선 왕실 의궤는 네 방향 스크린에 투사돼 웅장함을 더하고 22m 길이로 쭉 뻗은 화성 행차도 영상을 따라 조선시대 왕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전시는 국가유산의 활용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는 23일 막을 올리는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경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